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.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. 네, 차주님의 지입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7톤 운행한다고 하셨어요. 원래는 14톤이셨죠? 맞죠, 하나씩? 네. 14톤이다가 17톤으로 옮기셨는데 사실 14톤을 13년 동안 했으면 굉장히 익숙할 법한데 굳이 왜 17톤으로 옮기셨는지. 이제 14톤이라고 하면 그 축진량 이제 10톤 이하의 짐만 실을 수가 있는데 이제 17톤을 운전을 하게 되면 25톤까지 짐을 실 수가 있습니다. 짐을. 그러면 일단은 그 운송료 자체가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벌이의 그런 큰 차이점이 생기게 되겠죠. 뭐 17톤이 무작정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17톤이 좀 더 좋다는 것뿐이지 초보자분들인데 그래도 무조건 17톤이 좋습니다. 이거는 아닌 거죠. 그렇죠, 사장님 맞죠? 맞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무조건 톤수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경력이 있으면 본인이 일단 수입에 대한 그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경력에 맞게끔 톤수를 맞춰서 올라가는 게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차주님은 17톤 여러 가지 매출제가 있는데 매출제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?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매출체 이제 탕발이라고 합니다. 탕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노선을 뛴 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벌이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. 사실 요즘 뉴스 통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 간혹 접할 수 있잖아요. 무리하게 장거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. 뭐 너무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뭐 사고가 났다라든지 유독 요즘에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차주님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조금 더 조심하면 되는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이제 간혹 이제 타 운수회사에서 뭐 무리한 그 톤수를 이제 중량짐을 이제 그 상차를 이제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뭐 너무 많은 톤수를 상차를 하다 보니까 운전자는 상차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적이라는 이제 그 중량 초과에 걸려가지고 그 이제 그런 이제 고농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은 뭐 저희 회사 시스템은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다 개개인적으로 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하나 씨를 비롯해서 우리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이게 아까 우리 톤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짐 욕심을 부린다라는 게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.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시킬 때도 있어요. 이제 타 운수회사나 물류회사들을 보면 이제 실어서는 안 되는 톤수인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싣고 가라 이제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는 기사님들이 짐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멀하게 싣고 다닐 수 있게끔 내 차를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요. 5톤 우측 같은 경우에는 16개 파레트가 들어가고요. 파레트라고 아시나요? 지게차로 이렇게 짐을 뜨잖아요. 네. 그러면 파레트로 이렇게 딱 작업을 해서 이렇게 뜰 수 있게 그걸 파레트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파레트가 5톤 우측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들어가고 이제 우리 차주님이 하시는 거는 18개가 들어가요. 2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리는 톤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5톤 우측 같은 경우에는 실어봐야 11톤쯤 운임료를 받고 다니는 거고 17톤 같은 경우에는 25톤 운임료와 같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 길이는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내가 실을 수 있는 짐이 왜 이렇게 한정적이지?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배차를 하는 회사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싣고 가도 돼요 라고 돼버리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실은 짐이 많다 보면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. 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위험하고 커브를 돌 때도 짐이 쏠리면 당연히 우리 차는 뒤집어지잖아요, 사장님. 그렇죠. 네, 바퀴에 하중도 많이 가고. 그러니까 이게 내 안전과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
절대 과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신 방송을 보고 계신 차주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수회사, 물류회사 배차하시는 분들도 진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기사님들 정말 사고가 나니까. 네, 오늘 유독 배차 시스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. 1년이 넘게 방송하면서도 사실 배차를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문가가 또 경험자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네요. 네, 마지막 질문 해보죠. 지임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앞으로 지금이라도 이제 이쪽 지임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흘린 땀만큼 값진 건 없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저도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사의 그 배차 시스템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내가 흘린 땀만큼 소중한 것은 값진 것은 없다라는 아주 좋은 명언을 남기셨어요. 맞나요? 네, 회사 잘 보시라는. 아, 그걸 또 제가 빼먹었네요. 네, 회사도 중요하고요. 또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차 시스템을 하기 전에도 잘 체크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야간 운행이 얼마나 있는지, 나에게 어느 정도의 배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주님을 만나보도록 하죠. 네, 차주님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긴장을 많이 하셨거든요. 저희는 그럼 빨리 고기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죠.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.